그러면 플라톤주의에 따르면 알미란 감각 경험이 아니라 영혼이 독자적인 능력으로 존재들과 대면할 때 얻어진다. 영혼이라는 거는 이성이죠. 이성이 독자적 능력으로 라는 게 뭐예요? 이성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라는 건 이데아에 있는 대상들과 대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알은 이데아의 존재에 대한 상기 또는 회상이다. 수학적 대상은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실존하며, 그렇죠? 수학적 대상은 항구적 존재니까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실존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실존하며 창조되지도 변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수학적 대상은 이미 존재하므로 수학자는 어떠한 것도 발명할 수 없다. 얘는 존재한다. 수학자가 하는 일은 발명하는 게 아니라 그 뭐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수학자는 이미 있는 수학적 존재의 성질을 발견할 뿐이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플라톤주의에서 수학자는 뭐 하는 사람? 이미 존재하는 이미 있는 수학적 존재의 성질을 발견하는 사람. 발견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데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물에 대한 경험을 자극해서 자신의 사고 속에 보다 원형에 가깝게 존재하는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견은 곧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견의 과정 곧 자기 인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데아는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세상이라고 봤지만 사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이데아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육체나 아래의 감각이 너무 신경을 써서 인간답지 않게 아주 하락을 했다 이거예요. 따라서 원래 본성인 인간을 찾아가자라는 게 원래 이데아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인간은 이데아다. 완벽하다. 육체는 죽을지언정 바뀔지언정 정신은 또렷하다. 단 태어날 때는 선명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밖에서 산파가 계속 선명하게 자극을 주면 이것이 선명해짐으로써 상기한다. 따라서 지식은 학습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상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플라톤주의는 수학의 대상이 이데아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인간 내부에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수학자, 교사가,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교사가, 얘들아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4는 4야, 2 더하기 4는 6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 그런 이유입니다. 더불어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당시에는 소피스트라는 또 다른 집단이 있었어요. 이 소피스트가 지금의 교사의 교사의 초기 모습이죠. 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 왜 가르쳐? 저 아이들 머릿속에 다 지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든 자극하여 지식을 스스로가 상기하게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단 수학의 대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폭이 없는 선도, 크기를 갖지 않는 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나 컴퍼스로 아무리 정확하게 지식이나 원을 그려도 완전히 고든 직선이나 둥근 원을 그릴 수 없고 종이나 칠판 위에 그려지는 삼각형은 완전 삼각형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대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이 위에 그려놓은 180도다? 아닌데 오차가 있잖아. 또 내각의 합이 이렇게 된다? 그래도 불완전하잖아. 따라서 우리가 현재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조작하는 행위들 자체에서의 결과물은 다 불완전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다. 삼각형 180도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 완전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데아적 대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이 수학은 이상적 결과물이다. 이상성을 얘기하죠. 이상성. 그 결과 우리가 사실 학습할 때 활용하는 종이에 그린 불완전한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완전한 유클리드 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학적 지식은 이와 같이 완전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므로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한 인식보다 더 확실한 지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묻고 왼쪽에다 뭐라고 써요? 묻고 왼쪽에다가 이상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책이 바로 공리적 방법에 의한 유클리드 원론입니다. 그리고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이제 쭉 내려가고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정의, 공리, 공준과 같은 명확한 기초 위에 수학을 전개해가는 연역적 양식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유클리드 원론이 플라톤주의의 절대주의의 상징물이 된 거는 공리, 공준, 정의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절대적이다 라는 거를 시작으로 나머지 수학들이 이끌어지기 때문이죠. 철학자 군주의 양성을 위한 수학교육이라는 건요. 그럼 수학을 왜 공부했지? 바로 아까 인간, 부족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수학을 거쳐가야 된댔죠?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갈게요. 이제 165페이지입니다. 철학자의 수학과 일반인의 수학을 구분한다. 그랬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인들이 배우는 수학은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들의 수학은 아니고 이렇게 좀 더 내려가 볼까요? 국가론 필요 없고요. 철학자 군주가 될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런 천성을 타고나기만 하면 안 되고 비록 좋은 천성을 타고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받기 전의 상태는 동굴 속에 갇혀서 동굴 벽화에 그린 그림자를 실제인 양 착각하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죄수들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어 더 높은 수준의 실제를 보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어떻게 빛이 있는 쪽으로 이끌 수 있을까?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 수학인 산술수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동굴 속, 그 다음에 수학을 통해서 동굴 밖을 보게 되죠. 그 동굴 밖으로 나가서 보니 뭐가 있어요? 별과 달이 있죠. 그리고 그 별과 달을 지난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았어요.